나는 딸아이가 웃으면서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릴 줄은 몰랐다. 이번에 대학 다 떨어지면 기술 배워야지 뭐.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다. 요즘 아이들이 흔히 쓰는 식의 농담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왔다. 기술이 쉬운 줄 아냐? 왜 그렇게 무시하든 말해?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걸 봤다. 정말 찰나였다. 나는 그 짧은 순간을 애써 무시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기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 내 세대에게 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던 길이 막히면 몸으로라도 버텨야 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딸이 자신의 미래를 너무 쉽게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걱정이었다. 분명 걱정이었는데 내 말투에는 걱정 대신 날이 서 있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신경 쓰였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대꾸를 했을 텐데 요즘은 다르다. 말은 줄고 표정이 먼저 나온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더라. 고3이면 원래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시 특강이 있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학교가 멀다는 건 알고 있다. 예고라서 실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끝난다는 것도 안다. 차로 데리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피곤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말을 던졌다. 야,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 안 되냐? 정말 물어본 거였다.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딸은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또다시 따지듯 묻고 말았다. 이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내가 보기엔 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대화는 어긋나 있었다. 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딸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의 표정이 또 굳어졌다. 그걸 보자 짜증이 먼저 올라왔다. 또 예민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상황을 가볍게 넘기고 싶어졌다. 사실 내 머릿속에는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었다. 딸이 알았어, 그냥 힘들어도 지하철 타고 올게 라고 말하면 내가 아니야, 아빠가 데리러 갈게 라고 말하는 장면. 스스로 생각해도 꽤 괜찮은 아빠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만 더 굳어졌다. 그제야 나는 말을 바꿨다. 농담이었어. 그 말이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다. 농담이라는 말은 늘 편리했다. 날이 선 말을 웃음으로 덮어버릴 수 있었고 책임도 흐려졌다. 나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요즘은 딸과 대화만 하면 이런 식일까? 나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점점 말을 아낀다. 혹시 내가 던진 말들이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포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은 예민한 시기야. 나도 다 겪어봤어.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딸의 표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요즘 들어 나는 자주 딸아이의 얼굴을 살핀다. 예전처럼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학교 얘기를 꺼내도 대답은 짧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하고 끝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원래 이런가? 아니면 정말로 고3이라서 그런 걸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편하다. 그게 내 말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니까. 내가 뭔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다. 부모라는 자리는 늘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무너질 것 같아서다. 딸이 입시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불안해진다. 예체능이라는 길은 확실하지 않다.
노력만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라는 말로 너무 많은 게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기술, 취업, 안정적인 삶. 그게 아이를 위한 말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친다.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비슷한 패턴이다. 내가 말을 던지고 아이의 표정이 굳고 나는 그걸 보고 다시 말한다. 그런 걸로 삐지냐? 농담이잖아. 그 말들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아이의 감정을 지워버리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아이의 표정에 예민해진 건 내가 불안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표정이 안 좋을 때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바로 다른 이유를 찾는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지. 체력이 달려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어느 날은 아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이유를 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표정이 굳을까 봐서였다. 그 대신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한다. 내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계산부터 한다. 시간, 거리, 사람 수, 현실적인 가능성.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떠오른다. 밤이 되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 방 문을 바라보게 된다. 노크를 해볼까 하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내린다.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대신 나는 또 속으로 말한다. 지나가는 시기일 거야. 나도 다 겪어봤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아이와의 이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질까? 아니면 내가 던진 말들이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오래 남을까?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해지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 그 소음을 나는 아직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다. 아침에 딸아이를 보면 예전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한창 떠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의 아이는 늘 조용하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한다. 그게 나를 괜히 불안하게 만든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원인을 딸에게서 찾는 게 훨씬 쉬웠다. 요즘 애들은 다 저래. 나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딸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먼저 반박부터 했다. 왜 그런지 나도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아이의 말에 바로 공감해버리면 내가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았고 그 책임이 버거웠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계산을 먼저 했다. 거리, 시간, 사람 수, 현실적인 가능성. 그게 아빠로서 더 현명한 태도라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 아이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기다리기보다 그 정도로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나도 그 나이를 겪어봤다는 이유로 아이의 지금을 과거의 나와 겹쳐버렸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축소였다는 걸 요즘 들어 조금씩 느낀다. 딸의 표정이 굳을 때마다 나는 그걸 나에 대한 반항처럼 받아들였다. 말을 안 하는 건 불만이 있다는 뜻이고 표정이 안 좋은 건 나를 탓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굴었다. 농담을 던지고 그런 걸로 삐지냐는 말을 했다.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나쁜 아빠 아니야. 어느 날은 딸이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없었고 불만 켜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괜히 문을 열었다가 또 표정이 굳을까봐,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피했다. 그렇게 피하는 게 나름의 배려라고 착각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애 좀 힘들어 보여.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고3이면 다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린 셈이니까. 아이의 힘듦도 내가 느끼는 불편함도. 나는 딸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운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빨리 농담으로 덮는다. 진짜 마음을 꺼내는 건 언제나 망설여진다.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입에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말이 나오면 딸이 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반박을 택한다. 계산을 택하고 농담을 택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지만 점점 느낀다. 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나와 아이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말들이 쌓여간다.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불안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밀어내고 있는 건지. 다만 분명한 건 딸의 표정을 외면할수록 언젠가는 그 표정조차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나는 아직 딸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싸움도 없었고 큰 말다툼도 없었다. 오히려 집은 조용했다. 딸은 학교에 다녀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뉴스를 틀어놓았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딸은 저녁을 먹으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났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표정이 굳어질까 봐서였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가만히 두는 것, 건드리지 않는 것.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계속 아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딸은 조용히 일어났다. 다 먹었어.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학교 어땠어? 같은 말을 붙였을 텐데 요즘은 그게 어렵다. 그 질문 뒤에 따라올 표정과 침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다. 잠시 뒤 딸 방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책을 꺼내는 소리인지 가방을 여는 소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나는 TV 소리를 조금 줄였다. 괜히 신경 쓰여서였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이의 머릿속을 이렇게 모른 채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는 딸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해줘야 할 게 생긴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혹은 내가 믿어왔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한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예민한 시기니까. 그 말들이 점점 주문처럼 느껴진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말.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딸 방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저 안에서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멍하니 앉아 있을까?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울면서 나왔던 날. 종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울던 아이를 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두드려줬다. 그땐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될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방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노크를 할까 말까? 아직 앉아?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멀어질까 봐.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딸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조만간 이 조용함은 깨질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것들은 늘 사소한 계기로 터진다. 나도 알고 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선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아마 가장 크게 터질 순간이 될 것이다.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가방을 메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더 경계심이 없었다. 사람은 늘 이런 날에 실수를 한다. 오늘도 늦게 끝나? 나는 무심코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특강 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또 계산을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시간표가 돌아가고 퇴근 시간과 겹치는지,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지, 지하철로 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모든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다. 그럼 오늘은 그냥 알아서 오면 되겠네. 정말 아무 뜻도 없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다. 상황을 정리한 말 한마디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신발끈을 묶던 손이 그대로 멎었다.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었어?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신경 쓰였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냥 그래, 갈게라고 하면 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다시 현실적인 생각이 앞섰다. 맨날 데리러 갈 수는 없잖아. 말이 나가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 표정이 굳는 걸 넘어 아예 닫혀버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스스로를 방어했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요즘 애들 다 지하철 타고 다녀. 그 말들은 상황을 설명하려는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변명이었다.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신발을 신던 손을 다시 움직였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알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예전의 알겠어와는 달랐다.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라 끊어내는 말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곱씹어봤다. 분명 큰 말은 아니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멈췄던 손, 낮아진 목소리, 짧은 알겠어.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이 정도 말도 못하냐?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다른 생각이 뒤따랐다. 혹시 저 말이 아이한테는 오래 쌓인 말들 중 하나였던 건 아닐까?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왜 꼭 그 순간이었을까? 내가 조금만 말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저녁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오늘 집에 가면 분명 또 조용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지금 이 상태는 이미 임계선에 가까워졌다는 걸. 아주 사소한 말 하나가 이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불씨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걸. 나는 아직 모른다. 그날 저녁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다만 확실한 건 폭발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꼈다. 공기가 달랐다. 조용했지만 평소의 조용함과는 다른 종류였다. 숨을 크게 쉬면 무언가 깨질 것 같은 팽팽한 느낌. 딸의 방 불은 켜져 있었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아침 일을 먼저 꺼내면 더 커질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늘 그랬듯 나는 지나가길 선택했다. 하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다. 잠시 뒤 딸이 방에서 나왔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딸은 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알았다. 오늘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왜 맨날 이런 식이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울먹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가장 익숙한 말부터 꺼냈다.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이야? 말이 나가는 순간 딸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 눈빛을 나는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참고 참다가 더는 참지 않겠다는 눈이었다. 아빠는 항상 내가 뭘 말하면 먼저 반박부터 하잖아. 힘들다고 하면 왜 힘드냐고 따지고, 데리러 와달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나는 본능처럼 말을 끊었다. 그건 내가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야. 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아빠는 항상 현실 얘기만 해. 근데 난 아빠한테 계산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 그냥 좀 믿어달라고 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물러서지 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내가 전부 틀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생각 안 해서 그러는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 말이 방아쇠였다. 그럼 왜 난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왜 아빠 말 들으면 더 혼자인 기분이 드는데?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게 더 버거웠다. 울음을 터뜨렸다면 안아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말로 나를 몰아붙이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아빠는 내가 예민하다고만 하잖아. 그 말 한마디면 내가 느끼는 건 전부 틀린 게 돼. 그제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반박해야 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꺼낼 말이 없었다. 내가 자주 쓰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전부 무기가 되어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오늘의 폭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아빠한테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말 좀 멈추고 들어줘.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닫혔다. 그게 더 아팠다. 싸움은 끝났는데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금까지 쏟아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예민하다는 말, 현실적인 말, 농담이었다는 말. 내가 너무 쉽게 써왔던 말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늘 터진 건 사건이 아니라 말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말들을 내가 멈추지 않았다는 걸. 폭발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원래도 시끄러운 집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지우고 있는 것처럼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운 공기였다. 딸은 나보다 먼저 나간 듯 했다. 현관에는 신발 하나가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손대지 않은 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싱크대에 옮겼다. 괜히 손이 느려졌다.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다. 우리 둘 다 어제 일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무언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합의처럼 느껴졌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득문득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딸의 목소리, 마지막 말, 조용히 닫히던 방문. 특히 말 좀 멈추고 들어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은 나를 비난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팠다. 나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집에서 연락이 와 있을까 봐서였다. 아무 연락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뜻 같았다.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다. 괜히 사람 목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면 어떤 공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걸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오니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딸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왔어라는 말을 했겠지만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도 말없이 진행됐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고 나는 일부러 아이를 보지 않으려 했다. 눈이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밥을 다 먹고도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누가 먼저 움직이면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결국 딸이 먼저 일어났다. 다 먹었어. 그 말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의미는 더 멀어져 있었다. 딸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그날 밤 나는 딸 방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다. 노크를 할까 말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두는 게 맞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에 이렇게 많은 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났다. 말이 없으니 생각만 커졌다. 내가 한 말들, 하지 않은 말들, 그리고 해야 했을 말들. 아침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말 없는 하루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갈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어제의 폭발보다 지금의 침묵이 더 무겁다는 사실이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었다. 말이 없을수록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후폭풍이 계속 남아 있었다.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며칠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틀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딸은 필요한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어졌다.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쯤이면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완전히 준비된 사과는 아니었다. 그저 이 어색한 공기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날 저녁 딸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는 순간을 기다렸다. 일부러 거실에 앉아 있었다. 딸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날 일말인데.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컵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그 한 음절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준비했다고 해봤자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던 문장이었다. 아빠도 좀 심했던 건 알아. 근데 말이야, 아빠가 너 생각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야. 말을 하자마자 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시작했으니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빠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설명을 먼저 하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사과의 일부라고 착각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다. 화가 난 눈도 울 것 같은 눈도 아니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눈이었다. 아빠, 나 그런 설명 들으려고 기다린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바로 또다시 말을 이었다. 침묵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빠 입장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래서. 딸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또 자기 얘기부터 하는 거잖아. 그 말이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빠는 항상 그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가도 꼭 근데가 붙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직도 같은 순서로 말하고 있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보다 설명이 먼저 나오고 공감보다 변명이 먼저 나온다는 걸. 나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말, 가장 필요한 말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은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 방에 갈게.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과를 하러 시작한 대화였는데 끝나고 나니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말의 순서를 바꾸지 못한 대가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사과는 마음의 문제이기 전에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아직 그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며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다. 당신 애가 언제부터 저렇게 된 줄 알아?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고3이 되면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쉬운 변명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내가 대답을 망설이는 걸 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중3 때부터였어. 그 말이 의외였다. 나는 그 시기를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땐 아직 집에서 웃음이 많았고 딸은 말도 많았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랐을 거야. 그때부터 애는 계속 말했어. 그냥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듣지 않았다는 말. 나는 분명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아내는 마른 수건을 접으며 계속 말했다. 당신이 농담이라고 한 말들. 그게 애한테는 계속 평가처럼 들렸대. 나는 반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너무 단단해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기 말투가 어떤지 알아? 질문처럼 시작해서 항상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척하지만 결국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대화. 그게 바로 내가 해왔던 방식이었다.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불길했다. 아빠한테 말하면 내 말은 틀린 말이 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틀린 말이 된다. 나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이는 계속 부정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애가 요즘 말이 없는 거야. 말해봤자 또 반박이 돌아올 걸 아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침묵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그때마다 문 앞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애가 예민하다는 게 아니야. 당신이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을 정리해주는 말 같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게 들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노크를 할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가 사과해야 할 건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태도였다는 것.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서야 그 신호를 알아본 셈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고 그만큼 내 마음도 조심스러웠다. 안에서 바로 대답은 없었다. 몇 초가 흐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언제든 나가도 괜찮다는 말 없는 신호였다. 잠깐만 이야기해도 될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나는 그 침묵이 허락이라는 걸 알았다. 의자에 앉지 않고 문 근처에 그대로 서서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준비해온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아빠가 그동안 잘못 들었어. 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
너가 뭘 느끼는지보다 아빠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만 신경 썼던 것 같아. 그제야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늦었지만 이번엔 다른 말 없이 미안하다. 딸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엔 참았다. 더 말하지 않았다. 사과는 덧붙이면 흐려진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한참 뒤에야 딸이 입을 열었다. 아빠. 나도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동시에 더 아파왔다. 이해해주는 말이 꼭 용서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근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당장 예전처럼 되긴 힘들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충분히 이해됐다. 관계는 버튼처럼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니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침묵 뒤에서는 더더욱.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빠도 당장 뭘 바랄 생각은 없어. 딸은 그제야 나를 한번 바라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경계와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냥 앞으로는. 딸이 말했다. 내가 말하면 바로 반박부터 하지 말아줘. 그 부탁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꽤 어려운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볼게. 완벽하진 않아도. 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을 내려다봤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극적인 화해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한 가지를 느꼈다. 완전히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은 열려 있다는 느낌. 문을 닫고 나와 거실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오늘의 대화가 관계를 회복시킨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더 멀어지는 건 막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은 했다. 사과도 했다. 하지만 관계는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시간을 내 말이 아니라 내 태도로 채워야 한다는 걸 나는 잊지 않으려 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말보다 침묵이 길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